알려드릴게요. 1번에 4, 2번에 3, 3번에 2, 4번에 1, 5번에 4. 6번에 4, 7번에 2, 8번에 3, 9번, 아이고 어려웠네요. 4번입니다. 10번에 5번, 11번에 5번, 12번에 5번, 13번도 5번, 14번에 2번, 15번에 1번입니다. 16번에 1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19번에 1번, 20번에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것만 좀 봅시다. 자, 우선 2번이 롤스하고 노직이잖아요, 여러분. 롤스하고 노직. 자, 그러면 여기서 그 3번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모두 비역사적인 원리인 것만은 아니다 그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업적에 따른 분배예요. 업적에 따른 그러면 에 따른 때문에 정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업적이라는 건 과거에 나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이건 역사 정형이에요. 이건 역사 정형이에요. 따라서 정형적인 것이 모두 비역사적인 것은 아니에요. 역사 정형이에요, 저거. 그럼 정형이면서 비역사인 건 뭐냐면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예요. 지능지수. 왜냐하면 지능지수는 내가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비역사예요. 지능지수가. 더 드물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이 어떤 주제냐면 3번이 용광로와 동아주의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주제예요. 요새 많이 나와요. 용광로와 동아주의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문제는 지금 용광로거든요. 용광로는 주류와 비주류를 결합하여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 그런데 동아주의는 비주류를 소멸시켜버리고 주류에 편입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똑같은 걸로 나오다가 갑자기 요즘에 이거를 분류하더라고. 그러면 내죠, 이런 거. 용광로는 결합하여 새로운. 그러니까 사회문화로 따지면 융합이야, 융합. 그런데 동아주의는 융합하여 새로운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4번 유교랑 도가고요. 5번. 자, 5번에 갑이 롤스, 을이 싱어인데요. 불복종을 통해 기본적 자유가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 확고해지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민족 권위에 대한 저항 그랬는데 여러분 권위, 합법적 권위나 민주적 권위나 전부 정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부에 대한 저항, 정당화될 수 있어요. 독재 체제에서는 여러분 독재 체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고통받는 사회. 자, 고통받는 사회는 불복종이 정당화되기가 어렵죠. 왜냐면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가 필요한 거죠. 디귿 맞고요. 리을. 다수자가 제정한 법에 대한 불복종 당연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대부분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에리 프롬. 여러분 2번이 왜 안 되냐면 2번이 외경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외경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리브어입니다. 정의는 힘의 균형과 도덕적 통제가 결합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에요. 기억에 대한 설명이 바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니은 집단의 도덕적 결합은 개인의 양심의 각성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디귿 강제력은 도덕적 목적과 무관하게 안 돼요, 여러분. 강제력은 반드시 선의지의 통제, 즉 도덕적 목적에 따라서 정당화돼요. 그 다음 리을 이타심이 우리가 1위에서 봤었던 양심이 개인의 양심이 애국심이 집단 이기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 기억 리을이 답이 되죠. 그 다음 8번 지식이고 팀이다. 베이컨. 현대과학기술 하이데거. 자, 3번에서 현대기술이 인간이 자연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과거의 기술은요.
지나가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렸어요. 즉 인간과 자연이 서로 협력했어요. 협동. 근데 지금은 끄집어냅니다. 인간이 도구를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끄집어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탈은폐시킵니다. 탈은폐시켜서 그거를 자원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예요. 자, 9번 더 어렵게 냈네요. 더 어렵게 냈는데 또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 되지 뭐. 자, 그건 아까 다 지웠네. 여러분 그 문제는 지금 해설 보니까 해설이 더 이해가 안 되던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만족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한 거예요. 만족의 세 가지 종류. 그 밑에 줄 쓸 수 있어요. 간단하게 쓰면 되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쾌적함. 1. 쾌적함. 2. 선. 그 다음에 이 선은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 좋음들이란 뜻도 있고 착하다는 뜻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이거는 좋음과 착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름다움이에요. 미적 판단 이 중에 뭐예요? 이거 미적 판단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자, 나는 쾌적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나한테 이익이 될 때 만족감을 느끼고 아름다운 거 볼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미적 판단이에요. 이 둘은 이거는 미적 판단이 주는 만족이고요. 이거 둘은 미적 판단과 무관한 만족이에요. 쾌적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철저하게 감각의 즐거움이에요. 감각의 즐거움. 감각적 즐거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쾌적함이라는 건 예를 들면 바로 예쁜 카페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예까지 그지? 예쁜 카페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어. 이거 객관적이니? 봐봐, 예가에서 니네 가족이 전부 예쁜 카페에 갔어. 엄마는 아주 쾌적해. 아빠는 개 짜증내. 빨리 집에 가자며.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예쁜 카페에 편하게 앉아있지만 엄마한테는 쾌적함을 주지만 아빠한테는 전혀 쾌적함을 못 줘요. 아빠는 짜증나요. 그죠? 아빠 빨리 가서 야구 봐야 돼. 2시부터 지금 저 코리안 시리즈. 그거야. 그래서 이건요. 주관적이지 절대로 보편성을 띠지 못해요. 이건 보편성을 띠지 못해요. 이건 그냥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보세요. 이 감각적 즐거움이 쾌적하면요. 이거는 소유욕. 그 다음에 대상의 실제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엄마가 여보 우리 예쁜 카페 가서 차도 마셔요. 아빠가 여보 눈 감아봐. 상상을 해봐. 자 봐봐 강이 보이는 예쁜 카페가 있어. 당신이 거기 앉아있어. 의자 겁나 편안해. 어때 편하지? 꺼져 병신아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쾌적함을 느끼는 것은 상상 속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대상의 실제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그게 쾌적함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 보세요. 아름다움은 봐봐. 아름다움은 실제하는가에 대해서 아름다움이 실제한다는 두 명의 철학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 누구게? 아름다움은 실제하는가? 그렇지. 이데아에 실제한다. 플라톤. 그 다음에 현실 속에 완성된 모습으로 실제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걔네들이야. 근데 칸트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실제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형식주의에서 이런 거잖아. 꽃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실제 내가 소유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꽃이 실제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실제하지 않아. 내가 그 이미지를 상상력을 통해서 동원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면 되는 거지 그 대상이 실제하거나 내가 그 대상을 소유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 엄마들도 그냥 꽃이 좋은 거지 꽃 막상 아빠가 사다 주면 짜증내잖아. 이런 거 왜 사왔냐고. 똑같아요. 그냥 그 꽃이 주는 형식적 만족감만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선. 자, 선은요. 내가 착하거나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 요건 여러분 도덕 법칙에 구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착하다는 걸 보면 도덕 법칙에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착하다는 것은 대상의 실제가 있어야 됩니까? 상상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것도 대상의 실제가 존재해요. 이것도 대상의 실제, 실존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대상의 형식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대상의 실제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해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여러분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소유욕이 없어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기억. 미적 만족은 쾌적함이나 선과 달리 대상의 실존에 대한 관심, 얘네 둘 다 있지만 얘는 없다니까요. 내가 굳이 그 꽃을 갖고 오지 않아도 돼요. 꽃을 볼 때 만족스러우면 돼요. 엄마가 예쁜 카페 가서 뷰가 좋아요. 그 뷰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올 필요 없어요. 예쁘면 돼요. 형식상 예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니은 갈게요. 쾌적함에 대한 판단과 달리 미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 기호를 넘어. 그거잖아요. 예쁜 카페에 의자에 앉아서 행복해하는 건 엄마의 기호예요. 엄마의 기호. 그러나 미적 판단은 보편적 타당성, 차원을 보고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여겨야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맞아요. 디귿. 취미 판단의 보편성은 객관적 개념의 근거함으로 논리적 증명. 얘는 논리적 증명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도덕 법칙이. 얘는 논리적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취미 판단이 보편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판단이 사적 관심. 그 사적 관심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나는 그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취미 판단이 보편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내 소유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기억니 릴인데 쌤 이 정도까지 나올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공부해두면 내가 볼 때 칸트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회 칸트 문제랑 2회 칸트 문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다. 그죠? 예. 특히 요거는 요 세 가지 만족에 대한 세 가지 공부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여기까지는 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10번에 일반 의지 루소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사 베카리아. 그리고 상응하는 보복 칸트죠. 자, 첫째, 형벌은 국가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 부과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베카리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간과가 들렸고요.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말이 안 되고요. 동해 보복권만이, 자, 칸트가 뭐라 말하냐면 동해 보복권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4번 살인을 저지른 중지에는 더 이상 조국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칸트가 루소한테 말하는데 그거는 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방하거나 사형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죠. 왜? 추방도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웠는데 베카리아도 베카리아도 형벌 중에 추방이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베카리아도 형벌 중에 추방이 있다. 그 다음에 11번 뭐 비문학 패스. 자, 12번 누구예요? 하버마스. 자, 얘는 선지 볼게요. 하버 첫 번째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자, 여러분 2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요. A가 이렇게 주장하고 B가 이렇게 주장하고 C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 부분에 상호 주관성이 확보가 돼요. 상호 주관성. 따라서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 견해를 발표해도 됩니다. 주관적 견해를 발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규범 담론 참자 소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버마스 무조건 뭐지?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장일치여야 됩니다.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타인의 주장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있잖아요. 비판 가능하나 비난이 안 되는 거. 비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3번 벤담. 이건 뭐 패스. 자, 14번. 음악은 같음을 위한 것이라면 예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음악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예로 순서를 극진히하여 백성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표현이 보이죠? 다투지 않는다는 원래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럼 순자예요. 천하이익, 천하해악, 묵자. 묵자는 음악을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과 리을. 오케이. 자, 15번. 이거 좀 어려웠다. 자, 15번에 여러분 볼게요.
생명 중심의 관점 테일러고요. 그 다음에 삶의 주체 레건이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의무 칸트예요. 자, 기억. 생태계와 관련된 의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는 건데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여러분 테일러와 싱어 둘 다 생태계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었어요. 생태계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 자, 그렇다면 생태계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면 생태계와 관련된 의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봐요. 테일러가 생태계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개별 생명체.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돼요. 두 번째,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의무의 근거는 행위자에게 촉발된 감정이 아니다. 자, 의무의 근거가 감정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인가. 그럼 동물을 학대하지 않아야 될 의무의 근거는 테일러 입장에서는 그들이 고유의 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레건 입장에서도 동물 학대하지 않을 의무의 근거는 그들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칸트 입장에서 동물 학대하지 않을 의무의 근거는 인간을 위해서예요. 따라서 나에게 촉발된 감정은 셋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촉발된 감정이 아니다라는 건 B가 아니라 D로 가야 돼요. D. 셋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D가 생명체의 선을 증진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모든 행동이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체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구를 폭파한다. 안 돼요. 근데 이건 다 안 돼요. 다. 이것도 C가 아니라 D예요. 자, 도덕적 행위자에게 자연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레오폴드가 되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면 셋 다 되는 거겠죠. 그 정답이 기억 리을이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6번으로 가봅시다. 롤스와 싱어입니다. 롤스와 싱어. 고통받는 사회 내의 불평등 감소는 원죄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 요게 요번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올해 수능에. 왜냐하면 여러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고통받는 사회보다 훨씬 사회 내의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게 롤스의 주장이에요. 질서정연하지 않으면서 자원이 부족한 사회, 그러면 고통받는 사회도 없고 무법국가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되고요. 부유한 시민은 의무가 있다. 그거는 싱어 맞고요. 이익평등 고려는 롤스가 안 됩니다. 이건 싱어만 되고 롤스가 안 돼요. 롤스는 국제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되고요. 17번이요. 가비, 홉스, 의리, 로크입니다. 처벌권이 공동체에 전부 양도되면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보세요. 처벌권이 공동체에 이거 전부 양도된다는 얘기는 국가 수립 이후 개인은 사적인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 이게. 국가의 절대 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계를 강제하는가 그랬는데 홉스 입장에서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군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모든 폭력 행위니까 봐요. 좋다라는 게 아니라 허용되는가 그랬어요. 허용은 되죠. 허용은 되죠. 그 다음 사회계약 위에 비로소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이 생기는가 홉스죠. 왜냐하면 여러분 홉스는 소유권은 자연권이 아니고 국가 수립 이후에 법으로 규정됩니다. 정답이 기니리. 18번 불교하고 또 에피 또 나왔네요. 불교하고 에피. 정답 5번. 자, 3번이 틀린 이유는 영혼은 원자는 흩어지는 것이지 원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육체와 영혼. 19번 어려웠다. 자, 근데 뭐가 어려웠냐면 제시문이 상비군을 점차 완전히 폐지하라는 게 칸트인 건 아는데 여러분 을이 말로만 들었던 보세요. 자, 군대는 나쁜 습성을 지니지만 좋은 점도 있다. 군대가 순수한 방어를 수행한다면 그 누구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격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갈퉁이에요. 이런 갈퉁은 상비군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만 그 상비군은 방어전쟁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있잖아요. 상비군은 두지만 방어전쟁은 안 돼요.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있잖아요. 상비군을 두면 아예 방어전쟁 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예, 좀 엉뚱한데 이 아저씨 그 얘기예요. 1번 휴전을 위한 조약은 평화조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예비조항 제1항 맞아요. 답이네요. 자, 두 번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간 합병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이므로 사람과 사람이 합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갈등 사회구조 자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갈등이 뭐라고 말하면 폭력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과 같아서 그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문화적 폭력은 폭력이 시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모두 모든 전쟁의 종식은 기본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기본. 따라 실현할 수 없어요. 20번 엘리아드입니다. 종교적 인간은 언제나 성스러운 이거죠 이거. 자 2번 우주적 현상의 구조 안에 성의 양태가 현현. 여러분 양태라는 건 모습이고요. 성이 현현되는 게 성현이에요. 성현. 그죠? 성현 되지 왜 안 돼요? 세속적 삶을 선택한 인간, 즉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행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뭐라 그러냐면 결혼식, 장례식에서 너도 모르게 의식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것은 하나의 실제는 아니지만 그랬지만 실제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나 신은요 실제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실제로 체험합니다. 실제로 체험. 상상 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 인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적 공간의 대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만 서로 대립하고 대조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당, 대치 이동 성당 옆에 있는 깐초치킨 대비되고 대립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한쪽은 완전히 세속적인 공간, 한쪽은 완전히 성스러운 공간. 그러나 그 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대립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생일만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고요. 아,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 나는 이거 원래 1시간 반 안에 2개 끝낼 생각이었는데 무리였네요. 설명 때문에.